인구 1억 1천만 명이지만 명목 GDP 3,300달러에 불과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필리핀. 한때 아시아의 미국 거점으로 잘나가다가 마르코스 정권의 부패로 나락으로 빠지기 시작해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 양극화에 마약, 그리고 민다나오 섬에서 판치고 있는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까지 필리핀은 나라 발전을 막는 종합선물 세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나라 발전을 막는 핵심적인 장애 요인은 연결되지 않은 섬이라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1만 5천 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천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섬은 국가의 행정력과 경제 파급을 현격하게 떨어뜨립니다. 당장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필리핀으로 숨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어느 섬에 반란이 나도 신속하게 제압하기도 어렵습니다. 선진국은 교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구와 같은 4개의 큰 섬이 전세계급 초장대 교량과 해저 터널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특수교량의 천국답게 웬만한 섬, 만, 강의 장대 교량이 건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군산 선유도, 신안군을 비롯해 5,000명도 안 사는 남해안의 섬에 초장대 교량을 건설할 정도로 나름 교량 선진국입니다. 한마디로 살만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거의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수도 마닐라가 위치한 가장 큰 섬 루손과 사마르나 민다나오 섬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루손, 사마르, 민다나오의 2개의 초장대 교량만 연결하면 전 국토의 80%가 묶이기도 하죠. 여기에 네그로, 파나이, 세부에도 2-3개의 교량을 건설하면 타이트하게 묶입니다. 2016년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SOC 인프라, 그 가운데 교량이 나라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전국토에 초장대 교량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 다르겠지만 해상 교량 30개가 목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로 시작해 호남, 영동, 남해안, 중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교량 건설 청사진에 따라 전세계 초장대 교량 엔지니어링사들이 필리핀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 정도 교량 설계가 가능한 엔지니어링사는 전세계 1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해상 교량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낮아도 30m, 평균적으로는 50에서 100m 사이입니다. 교각 말뚝을 박으려면 해저에다 콘크리트 기초를 박아야 하고, 거대한 선박이 다니도록 교각과 교각 사이가 최소 800m 이상을 벌려줘야 하는데, 이걸 경관장이라고 합니다. 800m 벌리려면 주탑이 300m가량 돼야 합니다. 300m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50m까지 생각하면 웬만한 산높이의 주탑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관장이 넓은 것은 사장교로는 인천대교로 800m입니다. 현수교 가운데서는 이순신대교로 1545m인데 전세계급 교량 엔지니어링사는 이 정도 기술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관장이 교량 기술력의 척도라 볼 수 있는데, 사장교는 900m 이상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현수교는 1.5km 정도는 해야 좀 하는구나 합니다. 이제까지 최다 경관장은 일본 고베에 있는 아카시대교로 1991m였는데 한국의 평화 엔지니어링이 설계한 터키 차나칼레 대교는 2023m로 전세계 1등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연결 프로젝트 1호가 추진됐는데, 지도에서 볼 수 있듯 마닐라만을 연결하는 바탄 카바대간 해상교량입니다. 쉽게 말해 마닐라만 대교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지금은 빙 둘러가면 200km를 끊임없이 막히는 마닐라를 통해 돌아가야 하는데, 다리가 건설되면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마닐라만 교량은 연장 32km로 다리 중간에 아까 말했던 거대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900m의 경관을 만들도록 계획됐습니다. 건설 비용은 3조 7천억 원, 설계비만 700억 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1호 사업다운 스케일입니다. 전세계 이름 좀 날리는 엔지니어링사로 컨소시엄이 짜져 4파전 경쟁이 펼쳐졌는데, 덴마크 일본, 프랑스 일본, 영국 덴마크 팀을 한국의 평화 엔지니어링과 미국 TY1인 팀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르고 신승하게 됩니다. 떨어진 회사들 리스트만 봐도 시스트라, 조다이, 에이럽 등 전세계 장대 교량을 싹쓸이하던 강자들입니다.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로 강진에 대비해야 하고, 뻑하면 태풍이 지나가서 내풍도 신경 써야 하고 배도 다녀야 하고, 마닐라만은 수심 50m로 인천대교 2배에 달하고 있어 그야말로 기술력의 맥시멈을 찍어야 하죠. 솔직히 인천대교는 여기에 비하면 바람이나 지진이나 교량 통행이나 모든 면에서 난이도가 낮다고 봐야 합니다. 이 교량 설계의 한국 PM은
평화엔지니어링 함지훈 전무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처절한 초장대 교량 설계전에서 기술력을 쌓으면서 살아남은 짱짱맨인데요. 건설 과정을 총괄하는 선진형 엔지니어링 사업인 PMC를 한국 최초로 성공시킨 전력도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프로젝트는 브루나이 PMB 교량인데 5년간 브루나이에 상주하며 건설 전반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는 평화 엔지니어링과 유신 정도가 전세계급 초장대 교량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 몇 안 되는 에이스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필리핀은 국가적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이 국가 역점 사업으로 섬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한 30여 개의 교량들이 계획되어 있고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교량 사업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섬 간에 연결할 때 보면은 이제 50m 이상 뭐 대수심의 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섬 간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점점 해결해 나갈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토목 분야에서는 최초로 2012년도에 브루나이 정부 발주처를 대신해서 브루나이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인더스트리얼 파크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도로, 교량, 유틸리티 시설들을 시공을 해서 섬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기본 컨셉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입찰 문서 작성, 그 입찰 문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공업체를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이제 발주처에 저희가 리코멘데이션을 해서 시공사에 대한 시공 감리를 수행했고요. 또 지금 현재 유지 관리 단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큰 시장이라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큰 시장이긴 한데 재원 문제가 가장 크겠죠. 필리핀이 잘 발전한다는 전제, 그리고 모든 교량이 연결된다는 전제로 한다면 필리핀 연결 사업은 1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1호 사업을 수주한 셈입니다. 마닐라만 대교는 설계 금액은 700억 원이지만 시공은 3조 7천억 원입니다. 물론 설계를 했다고 시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전례를 보면 같은 나라에서 설계 시공을 추진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에는 이 정도 메가교량 시공은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여기에 하나 더 정도나 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설계 수주가 시공 수주로 연결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겉으로만 금액이 큰 시공보다도 사업의 PMC를 포함해 타당성 검토와 기획, 설계로 이어지는 엔지니어링 파트가 진정한 고부가 가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시공은 자칫 저가 수주하면 공사비가 빵꾸나 적자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고부가 가치 엔지니어링은 그렇지 않죠. 1만 명이 사업비의 90%를 받는 게 시공이라면 10명이 사업비의 10%를 받아가는 게 고부가 가치 엔지니어링입니다.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삼성물산이 건설한 부르즈 칼리파가 대표적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맞닿아 있는 지브롤터, 홍해를 가로지르는 최단 우선 지부티,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메시나 해협, 그리고 2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으나 가장 큰 섬인 자바와 수마트라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까지,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은 수많은 강과 강, 산맥과 산맥, 바다와 바다까지 수많은 초장대 교량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널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세계급 초장대 교량을 설계 시공한 강국입니다. 도로는 아무나 건설할 수 있어도 초장대 교량은 10여 개 나라밖에 설계 못하는 비교 우위 시장입니다. 전세계 장대 교량의 20%만 설계 시공할 수 있다면 대단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엑기스 같은 엔지니어를 밀어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했었던 일들이 실제 결과물로 창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남을 수 있는 그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큰 성취감을 많이